HTTP 프로토콜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웹 개발의 근간이 되는 HTTP 프로토콜을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요청과 응답의 구조부터 상태 코드, 캐시 메커니즘까지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특별히 이번 강의에는 여러분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HTTP의 핵심 특성, HTTP 메시지 구조, HTTP 메서드, HTTP 상태 코드, 주요 HTTP 헤더, 쿠키와 캐시, 그리고 HTTP 비버전 발전까지 총 7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각 주제는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무상태입니다. HTTP는 무상태 프로토콜입니다. 서버는 이전 요청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치 건망증이 심한 식당 직원이 5분 전 손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요청은 독립적으로 처리되며 이것이 서버 확장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인증 정보는 매 요청마다 헤더에 포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요청 응답 구조입니다. HTTP는 항상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보내고 서버가 응답합니다. 서버가 먼저 데이터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WebSocket이나 Server Sent Events 같은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실시간 채팅이나 알림 기능이 필요할 때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태 특성 때문에 인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fetch 함수로 GET 요청을 보낼 때 headers 객체의 content type과 authorization을 포함합니다. authorization 헤더에는 beer 토큰 형식으로 인증 정보를 담습니다. 서버가 무상태이므로 매 요청마다 이 토큰을 포함해야 서버가 우리를 인증된 사용자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응답으로 받은 사용자 정보를 JS1으로 파싱하여 사용합니다. HTTP 메시지는 4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시작줄, 헤더, 빈줄, 그리고 본문입니다. 요청 메시지의 시작줄은 메서드, 경로, HTTP 버전을 담고 응답 메시지의 시작줄은 HTTP 버전, 상태 코드, 상태 메시지를 담습니다. 헤더는 요청이나 응답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며 빈줄이 헤더와 본문을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는 실제로 전송하려는 데이터가 담깁니다. HTTP 메시지 구조를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요청 메시지는 첫 줄에 GET 메서드와 경로, HTTP 버전이 옵니다. 그 다음 host, content type, authorization 같은 헤더가 이어집니다. 헤더 다음에는 반드시 빈줄이 와야 하며 이것이 헤더와 본문을 구분합니다. GET 요청은 보통 본문이 비어 있습니다. 응답 메시지는 첫 줄에 HTTP 버전과 상태 코드, 상태 메시지가 옵니다. 헤더에는 content type과 content length 같은 정보가 담기고 빈줄 다음에 JSON 형식의 본문이 옵니다. HTTP 메서드 중 GET과 POST를 살펴봅시다. GET는 데이터 조회용으로 서버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안전한 메서드입니다. 본문이 비어있고 쿼리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전달하며 캐시가 가능합니다. POSD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때 사용하며 본문에 데이터를 담아 전송합니다. 민감한 정보는 GET 요청의 쿼리 파라미터로 보내면 URL에 노출되므로 POSD를 사용해야 합니다. PUTU와 DLT 메서드를 살펴봅시다. PUT는 데이터 전체를 수정할 때 사용하며 역등성을 가집니다. 같은 요청을 여러 번 보내도 결과가 동일합니다. PHC는 데이터의 일부만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DLT는 데이터를 삭제하며 역시 역등합니다. 이미 삭제된 리소스를 다시 삭제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역등성 덕분에 네트워크 오류 시 안전하게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HTTP 메서드를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GET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고 POSD로 새 사용자를 생성할 때는 메소드를 POSD로 지정하고 headers의 content type을 body에 JS1 문자열을 담습니다.
퓨트로 사용자 정보 전체를 수정하며 delete로 사용자를 삭제합니다. RESTP API에서는 같은 URL이라도 메서드에 따라 다른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RESTful API 설계의 핵심입니다. HTTP 상태 코드 중 EXPRESS와 3PX를 살펴봅시다. EXPRESS는 성공을 의미합니다. 200은 일반적인 성공, 201은 새 리소스 생성 성공, 204는 성공했지만 돌려줄 본문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300X는 리다이렉션입니다. 301은 리소스가 영구적으로 이동했음을, 302는 임시로 이동했음을 나타냅니다. 304는 캐시된 데이터를 사용하라는 의미로 서버가 본문을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는 캐시를 재사용합니다. 400X와 500X 상태 코드를 살펴봅시다. 400X는 클라이언트 오류입니다. 400은 잘못된 요청 형식, 401은 인증이 필요함, 403은 인증은 됐지만 없지만 4는이 없음, 요청한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401과 403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0X는 서버 오류입니다. 500은 서버 내부 오류로 보통 버그가 있을 때 발생하며 502는 게이트웨이 오류, 503은 서버가 일시적으로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태 코드를 기반으로 에러를 처리하는 코드를 살펴봅시다. async 함수에서 fetch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후 response의 status를 switch 문으로 분기합니다. 200이면 JSON을 파싱하여 반환하고 400이면 요청 형식 오류, 401이면 로그인 필요, 404면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 500이면 서버 문제 발생 에러를 던집니다. 이렇게 상태의 코드별로 적절한 에러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청 헤더를 살펴봅시다. 컨텐트 타입은 본문의 데이터 형식을 알려줍니다. 애플리케이션선이면 JSON, multi-part form 데이터면 파일 업로드입니다. accept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응답 형식을 지정합니다. authorization은 인증 정보를 담으며 보통 bearer 토큰 형태로 전송합니다. user agent는 브라우저 종류, 버전, 운영체제 등 클라이언트 정보를 담아 서버가 적절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주요 응답 헤더와 CORS를 살펴봅시다. content length는 응답 본문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알려줍니다. set cookie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쿠키를 저장하라고 지시하며 cache control은 캐싱 정책을 정의합니다. access control allow origin은 CORS를 제어하는 헤더로 어떤 도메인에서 이 리소스에 접근 가능한지를 지정합니다. 브라우저는 이 헤더가 없거나 현재 도메인이 허용되지 않으면 응답을 차단합니다. 이것이 에러의 원인입니다. 주요 헤더를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봅시다. fetch의 headers 객체의 content type view로 본문 형식을, accept로 원하는 응답 형식을, authorization으로 인증 토큰을, user agent로 클라이언트 정보를, cache control로 캐시 정책을 설정합니다. body에는 JSON 문자열을 담습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는 response headers.get 메서드로 content type b나 set cookie 같은 응답 헤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더는 본문 데이터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쿠키는 상태 유지를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서버가 응답 시 set cookie 헤더로 클라이언트에게 쿠키를 저장하라고 지시하면 이후 같은 도메인으로 요청할 때마다 자동으로 쿠키를 포함합니다. HTTP-only 옵션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쿠키 접근을 차단하여 SSS 공격을 방지하고 Secure 옵션은 HTTPS에서만 쿠키를 전송하며 Same Site 옵션은 다른 사이트에서 온 요청에 쿠키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 CSRF 공격을 방지합니다. 캐시는 성능 최적화를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응답 데이터를 저장해 두었다가 재사용하여 네트워크 요청을 줄입니다. 캐시 컨트롤 헤더의 max age는 캐시 유효 시간을 초 단위로 지정하고 public은 CDN 같은 중간 서버도 캐시 가능함을, private는 브라우저만 캐시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ETAG는 응답의 버전 식별자로
브라우저가 if non match 헤더로 이 태그를 보내면 서버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되지 않았다면 submit과 not modified를 응답하여 캐시 재사용을 지시합니다. 키와 캐시를 제어하는 코드를 살펴봅시다. 서버는 setKey 헤더로 sessionide 쿠키를 설정하면서 http only, secure, same site 옵션을 지정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document.cookie로 쿠키를 읽고 쓸 수 있지만 http only 접근할 수 없습니다. 캐시 컨트롤 헤더로 캐싱 정책을 제어합니다. max age는 캐시 시간을, no store는 캐시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 태그를 활용한 조건부 요청에서는 서버가 이 태그를 보내고 재요청 시 클라이언트가 f non match로 이 태그를 보내면 서버는 304로 캐시 재사용을 응답합니다. HTTP 1.1는 지속 연결을 도입했습니다. HTTP 정용은 매 요청마다 TCP 연결을 새로 매했지만 HTTP 1.2는 Keep Alive로 연결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Head of Line Blocking 문제가 있어서 앞 요청이 끝나야 다음 요청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은행 창구에서 앞 사람이 복잡한 업무를 보면 뒤 사람들이 모두 기다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발자들은 도메인 샤딩으로 여러 연결을 동시에 맺어 이 문제를 우회했습니다. HTTPT는 멀티플렉싱을 도입했습니다. 하나의 연결에서 여러 요청과 응답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여러 차선이 생긴 것과 같아서 앞차가 느려도 옆 차선으로 추월할 수 있습니다. 헤더 압축 기술인 HPACACK도 도입되어 중복 헤더 전송을 줄였습니다. 서버 푸시 기능으로 클라이언트가 HTML을 요청하면 서버가 CSS와 JS도 미리 보낼 수 있지만 캐시 충돌 문제로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3는 QIC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TCP 대신 UDP에서 동작하여 연결 설정이 L번의 왕복으로 단축되고 이전에 연결한 적 있는 서버라면 0의 RTT로 즉시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림별 독립성 덕분에 하나의 스트림에서 패킷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스트림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HTTP2는 TCP 레벨에서 패킷 손실 시 모든 스트림이 막혔지만 HTTP3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부분의 CDN과 대형 서비스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 버전별 동작을 비교한 코드를 살펴봅시다. HTTP 1.2는 Keep Alive로 제작하지만 요청과 응답이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HTTP2는 멀티플렉싱으로 하나의 연결에서 여러 스트림이 동시에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습니다. HTTP3는 QIC 프로토콜로 UDP 기반이며 0의 RTT 연결이 가능하고 패킷 손실 시 다른 스트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url 명령어로 HTTP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HTTP 버전이 올라가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HTTP의 무상태 특성이 서버 확장성에 기여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서버가 클라이언트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2번, 각 요청이 독립적이어서 어떤 서버가 처리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3번,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상태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4번, HTTP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기 때문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각 요청이 독립적이어서 어떤 서버가 처리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HTTP의 무상태 특성은 각 요청이 독립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버가 이전 요청의 상태를 기억할 필요가 없으므로 트래픽이 증가하여 서버를 여러 대로 늘려도 어떤 서버가 요청을 처리하든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로그인 후 다음 페이지에서 사용자 정보가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서버의 메모리 용량을 증가시켜 모든 사용자 상태를 저장한다. 2번, 매 요청마다 authorization 헤더에 인증 토큰을 포함하여 전송한다. 3번, HTTP 버전을
HTTP3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상태 유지 기능을 활성화한다. 4번,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웹소켓 연결을 유지하여 상태를 공유한다.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매 요청마다 authorization 헤더에 인증 토큰을 포함하여 전송한다가 정답입니다. HTTP는 무상태 프로토콜이므로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매 요청마다 자신이 인증된 사용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authorization 헤더에 토큰 형태로 인증 정보를 포함시켜 전송하면 서버가 토큰을 검증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HTTP의 요청 응답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1번 서버가 먼저 데이터를 보낼 수 없음 REST API 2번 동시에 여러 요청을 보낼 수 없음 GraphQL 3번 서버가 먼저 데이터를 보낼 수 없음 WebSocket Server Sent Events 4번 요청 크기에 제한이 있음 gRPC 답을 선택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서버가 먼저 데이터를 보낼 수 없음 WebSocket Server Sent Events가 정답입니다. HTTP 통신은 항상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보내고 서버가 응답하는 구조입니다. 서버가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푸시할 수 없어 채팅 앱이나 실시간 알림 구현이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WebSocket이나 Server Sent Events 같은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기능을 구현할 때 HTTP의 무상태 특성을 고려하여 장바구니 정보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쿠키의 장바구니 상품 IDD 목록을 저장한다. 2번 서버 세션에 장바구니 정보를 저장하고 세션 아이디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한다. 3번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별 장바구니 정보를 저장한다. 4번 HTTP 프로토콜의 Keep Alive 기능을 활성화하여 연결 상태에 장바구니를 저장한다. 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HTTP 프로토콜의 Keep Alive 기능을 활성화하여 연결 상태에 장바구니를 저장한다가 틀린 방법입니다. HTTP Keep Alive는 TCP 연결을 재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일 뿐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상태를 저장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무상태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쿠키, 세션, 데이터베이스 등 별도의 저장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Fetch 코드에서 authorization 헤더를 제거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요청은 성공하지만 응답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아 보안 위험이 발생한다. 2번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식별할 수 없어 4웨일 unauthorized 또는 403 forbidden 응답을 받을 수 있다. 3번 콘턴트 타입이 있으므로 서버가 자동으로 이전 세션 정보를 참조하여 인증을 처리한다. 4번 CORS 에러가 발생하여 브라우저에서 요청이 차단된다.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식별할 수 없어 4위 unauthorized 또는 403 forbidden 응답을 받을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HTTP는 무상태 프로토콜이므로 서버는 이전 요청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authorization 헤더는 매 요청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인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 헤더가 없으면 서버는 요청자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 실패 또는 권한 없음 응답을 반환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JWT 기반 인증이 서버 확장 환경에서 세션 기반 인증보다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JWT는 암호화가 더 강력하여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2번 JWT는 토큰 자체에 사용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서버 간 세션 공유가 필요 없기 때문에 JWT는 쿠키보다 저장 용량이 크기 때문에 4번 JWT는 HTTP2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답을 선택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JWT는 토큰 자체에 사용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서버 간 세션 공유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세션 기반 인증에서는 서버가 세션 정보를 저장해야 하며 서버가 여러 대로 확장되면 세션 공유가 필요합니다. 반면 JWT는 토큰 자체에 사용자 정보와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어떤 서버든 토큰만 검증하면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HTTP의 무상태와 잘 어울리며 수평적 확장에 유리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HTTP의 무상태 특성을 건망증이 심한 식당 직원에 비유한 내용에서 이 비유가 설명하려는 핵심 개념은 1번,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빠르게 처리하지만 정확도가 낮다. 2번, 서버는 각 요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며 이전 요청과의 연관성을 자동으로 추적하지 않는다. 3번, 서버는 동시에 여러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 4번, 서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장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한다. 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서버는 각각 요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며 이전 요청과의 연관성을 자동으로 추적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식당 직원이 5분 전 손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HTTP 서버는 이전 요청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각 요청은 독립적이며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매번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상태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서버가 절대로 확장된 환경에서 세션 기반 인증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1번. 문제는 세션 데이터 암호화 불가, 해결은 HTTPS 적용. 2번. 문제는 사용자가 다른 서버로 요청 시 세션 정보 유실, 해결은 Redis 등 중앙 세션 저장소 사용 또는 JWT 전환. 문제는 세션 ID 충돌, 해결은 UID 기반 세션 ID 생성. 4번. 문제는 세션 만료 시간 동기화 불가, 해결은 NTP 서버로 시간 동기화. 답을 선택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다른 서버로 요청 시 세션 정보 유실, 해결은 Redis 등 중앙 세션 저장소 사용 또는 JWT 전환이 정답입니다. HTTP의 무상태 특성 때문에 세션 기반 인증에서 서버가 여러 대로 확장되면 세션 공유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1번 서버에서 로그인했는데 다음 요청이 2번 서버로 전달되면 세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Redis 같은 중앙 세션 저장소를 사용하거나 JWT 기반 인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 프로토콜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이번 강의에서 HTTP의 무상태와 요청 응답 특성, 메시지 구조, 메서드, 상태 코드, 헤더, 쿠키와 캐시, 그리고 HTTP 버전 발전까지 모두 학습했습니다. 이제 실무에서 HTTP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드덱에서 더 많은 강의를 만나보세요.